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2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중년 여자에게 잠자리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덜 중요해졌다는 여성이 다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중년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북미 폐경학회 연례회의에서 미국 피츠버그 의대 홀리 토머스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었는데요. 토머스 교수는 이 연구를 위해 미국 여성 3,257명이 자신의 40대 말부터 60대 초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한 이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 혈압, 우울증 증상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잠자리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의 45%는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가 덜 중요해졌다고 응답했어요. 그러나 27%는 중년에도 잠자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죠. 또한 28%는 중년에 잠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폐경기 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잠자리에 더 만족한 여성이 중년에도 잠자리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가 적을수록 중년에 잠자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인종별로는 흑인 여성이 중년의 잠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에 비해 중국 여성과 일본 여성 중에는 중년의 잠자리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여성건강센터장인 스테파니 포비언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성적 기능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성적 친밀감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은 성욕 조화를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 여겨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중년에 주기적인 잠자리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면 폐경을 앞둔 여성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잠자리에 흥미를 잃고 만족도, 횟수 모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코치 교수 연구에 따르면 중년이 되어서도 잠자리가 즐거운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연구 결과 및 여러 심리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중년 여자들이 잠자리 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년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2가지. 첫 번째, 상냥하고 자상한 남자. 코치 교수는 결혼한 중년 여성 307명을 모집해 무려 10년 동안 해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중년 여성 대부분은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잠자리 만족도가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잠자리가 좋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스킬이 뛰어났던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성들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에게 특출난 잠자리 테크닉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중년에도 짜릿한 잠자리를 즐기는 그녀들의 비밀은 바로 남편의 상냥하고 자상한 성격이었습니다. 코치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양하지 않으니 매일 붙어 사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특히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폐경계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남편이 잠자리 할 때 무덤덤하면 자신이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 것 같아 위축된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남편이 변함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일 경우 자신은 여전히 섹시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도 짜릿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상냥한 남편을 둔 여성들은 폐경기에도 남들보다 잠자리 만족도가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폐경이 오고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더 따뜻하고 상냥하게 대해준다면 중년에도 즐겁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째, 제대로
공감해주는 남자. 어떻게 해야 여자들이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될까요?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의 행동은 바로 공감하기랍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자신은 분명 공감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인데요. 남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공감을 바라고 말한 건데 남자는 충분히 공감해 줬다면서 자꾸 충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원하는 여자, 해결책만 주려는 남자, 커플들의 대표적인 갈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남자의 뇌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생물학자 루안 브리젠딘 박사는 남녀 차이를 뇌의 구조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상대에게 공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감정적인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죠. 감정적 공감은 상대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 인지적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공감은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로 다릅니다. 남자의 뇌는 사춘기 시절 성호르몬으로 인해 변화하면서 인지적 공감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탓에 남자는 상대의 감정을 같이 느끼기보다는 분석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요. 아끼는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남자의 뇌는 반사적으로 해결에 필요한 냉정한 질문을 던져가며 대책을 찾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상처 입은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는 거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이런 반응을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신경도 안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사실 남자는 분명히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남자들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남자의 뇌는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며 상대가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기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화를 내면 어리둥절해지기 십상이죠. 과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적 공감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남자는 잠시 감정적 고통을 느낀 뒤 재빨리 인지적 공감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네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 라며 감정적 공감에 머물러주는 남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남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공감을 해주지만 여자들은 그걸 공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공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공감 능력과 공감에 대한 동기죠. 공감 능력은 말 그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지이고, 공감에 대한 동기는 얼마나 공감하고 싶은지를 말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공감 능력 자체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가 조금 더 잘하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죠. 또 다른 연구는 EQ라고 불리는 감정지수 또한 남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공감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말인데, 그럼 남는 건 바로 공감에 대한 동기밖에 없네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남자들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자의 마음을 열고 쉽게 친근해질 수 있는 방법인 공감하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공감해야 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호감 있는 여자가 있다면 속으로 되뇌세요.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감이라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감해야 할 동기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공감 잘해주는 남자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년 아줌마가 미치도록 성관계하고 싶은 남자의 공통점 두 가지. 첫 번째, 상냥하고 자상한 남자. 두 번째, 제대로 공감해주는 남자.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